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인공지능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선형 회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프레임워크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텐스플로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킷러는 프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킷런의 특징은 어떤 다양한 분류, 회귀, 그다음에 클러스팅 알고리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K-민즈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알고리즘을 입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넘파이, 파이썬 넘파이라든가 사이파이하고도 아주 잘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킷런을 이용해서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킷런의 리니어 모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인파이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넘파이부터 우선 우리가 가져와 봅시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자, 사이클런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사용할 거는 뭔가 하면 리니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rom scikit-learn import linear 모델. 자, 이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 리니어 모델 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리니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라이브러리 우리가 선형 회귀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선형 회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니어 리액션이라는 변수의 리니어 모델 중에서 우리는 보면 자,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CV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SGD 리그레스 뭐그 SGD 클래스파이어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루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형 회귀에서 중요한 데이터셋이 뭔가 하면 입력 데이터, 그다음에 정답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 x일 때 정답값은 이거고 입력값이 이거일 때 63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 이 x와 t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 정보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분포를 좀 확인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맵플로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PLT에 우리가 스캐터라는 삼포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X와 T 데이터를 그려보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X와 Y 사이에 어떤 선형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을 우리가 그어야 하는데, 어떻게 직선을 그어야 이 선형, 그 로스,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파라미터가 뭔가 하면 기울기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 어떤 기울기로 선을 그어야
자, 이 점들 사이에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기울기뿐만 아니고, y 절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는 것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와 x 데이터와 t 데이터를 가지고, 자, 손실률,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울기와 절편은 y 절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기울기와 절편 그다음에 정확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안에 자 이런 값들을 계산해 주는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죠?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줄입니다. 자, 리니어 자, 리그레션의 fit 찾아달라. 그죠? x와 t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찾아준 겁니다. x와 t 값을 가지고 fit 이 w 값과 b 값을 찾아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 값, 기울기 값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 리니어 리그레션의 OEF라는 것이 W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뭐가 되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인터셉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B 값, Y 절편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우리가 정확도로 알려면은 리니어의 리그레션의 스코어 해서 X와 T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해보면 자, 기울기는 0.5가 되고 자, y 절편은 마이너스 35.6 그다음에 정확도는 한 90%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하고 b를 가지고 직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없는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어떠한 정답을 보여줄지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우리가 인풋 데이터라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80, 그다음에 190,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이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을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자, 리절트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히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리고 출력을 해주면 자 180인 경우에는 63, 190인 경우는 69,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상당히 그냥 직관적이죠. 그냥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그냥 따라치기만 해도 분석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어요. 단 내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에 편리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로 아무튼 이거는 뭔가 하면 단일 변수에 대한 선형 회귀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변 함수, 그죠? 다변 함수에 대한 선형 회귀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x 값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t 값이 하나였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x 값이 두 개가 하나의 값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변수인데 이 변수의 가중치가 다를 겁니다. 그죠? 가중치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결과값. 그래서 가중치 두 개하고 그 다음에 y 절편값 b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선형 회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에서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얘를 우리가 한 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준비가 됐어요. 그죠? 데이터셋은 준비가 됐고, 이제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핏 해주면 되죠. 그죠? MB 멀티플 리그레션에 핏 해주고, 자, X값하고 D값을 넣어주면, 자, 이 fit이라는 함수가, 자, X값과 T값을 가지고, 자, W 기울기와 절편, 그다음에 스코어를 계산해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MB 리그레션에 OEF라는 멤버 필드에 저장이 되고 멤버 변수에 그 다음에 B 값은 MV 리그레션에 그 다음에 인터셉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멤버 변수에 그 다음에 뭐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스코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W하고 B이기 때문에 WB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 변수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두 개 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있겠네요. 그죠? W는 두 개의 가중치 값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자,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변수의 가중치는 0.88이 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가중치는 마이너스 8.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편, y 절편 값은 마이너스 9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이 나왔는데 W와 B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인풋 데이터는 자, 2차원으로 해야 되죠. 166에 만약에 1이다. 그 다음에 166에 0이다.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셋은 뭔가 하면 키와 성별입니다. 1은 남자, 뭐 0은 남자, 1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키와 성별이 몸무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지금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없는 데이터를 180의 남자와 180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몸무게가 예측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V 리그레션에 predict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자,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받아줘야 되겠죠. 인풋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결과를 봐주고 이것을 출력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성별에 따라서 나오는데 몸무게 좀 작게 예측이 됐네요. 자, 이렇게 사이클런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귀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데이터셋만 있으면 누구라도 선형 회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선형 회귀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형 회귀를 해볼 방법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자,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한번 선형 회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그죠? 우리가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numPy는 기본적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를 이용할 겁니다.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에 우리가 모델을 써야 되는데 시퀀셜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 그래서 인풋 아니고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고 클래스에 그 다음에 레이어 중에서 우리는 덴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의 클래스에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중에서 우리는 SGD를 사용하겠습니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거.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없이 쓰면 힘들겠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그 안에 덴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옵티마이저 중에서는 SGD를 쓴다.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필수 기본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X 데이터와 T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구축하는데 모델은 우리가 시퀀셜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모델 안에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입력 레이어의 값은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1차원 벡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입이 1차원, 그죠? 이렇게 예, 나오죠. 쉐입이 나오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레이어도 한 개입니다. 한 개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복잡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출력 레이어 하나, 그죠? 결과값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리니어로 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손실함수 방식 중에 우리가 SGD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실행을 하면서 봅시다. 그다음에 모델에 파일을 해주는데 옵티마이저는 SGD 스토이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여기에 러닝 베이스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로스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MSE, 그죠? MS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MSE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실습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준비는 됐어요. 자, 우리가 모델도 만들고, 자, 입력층과 출력층의 정의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활성화 함수도 정의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손실함수 계산 방식을 MS를 했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이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모델도 구축하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환경도 설정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자,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는 자, 모델에 라는 메소드에 자, X 데이터와 T 데이터를 넣어주고 에폭 반복을 1000번 해준다. 이렇게 학습을 1000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서 W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로스 값이 오차 값이 줄어드는 것을 쭉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죠?
확인할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델의 서머리를 호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시퀀셜 모델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즉, W 값과 B 값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찾는 모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1000번을 돌려서. 그래서 W 값하고 B 값이 나왔겠죠. W 값하고 B 값이 나왔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입력 값에 대해서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값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절트는 모델의 predict라는 메소드 안에 자, input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각각의 input 데이터에 대한 결과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3.1인 경우는 마이너스 1.1117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선형 회귀를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적인 작동 원리라든가 개념을 모르면 이 코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일단 활성화 함수가 뭐냐? 그다음에 인풋 쉐입, 그다음에 출력층, 뭐 이런 개념, 레이어가 뭐냐? 그죠? 그다음 활성화 함수 종류가 뭐 리니어도 있고 렐루도 있고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언제 쓰느냐? 사용법. 그다음에 SGD 옵티마이저는 또 뭐고? 그 중에 종류 SGD도 있고, 뭐 아담도 있고, 뭐 GD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MS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F폭은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인데 여기 상당히 이제 추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에 이 용어들, 그 다음에 기본 원리들을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몇 줄 안 되죠. 근데 그 몇 줄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